여느 날처럼 화목했던 세 가족.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다는데요. 그런 엄청난 기운을 갖고 계셨어요. 아우라가 사회, 뭐 정치, 경제, 뭐 이분이 제일 똑똑한 것 같다. 주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뭐죠? 뭔가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아이고. 심각한데요. 어? 야, 평범한 가족의 대화는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금당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핸드폰도 없고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한 거고 나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겠다고요. 애가 도망가 버렸어요. 휴대폰 나가버려서 못 쫓아갔죠. 계단으로 막 쫓아내려가가지고.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은 곳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막고 계신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래서 자꾸 한 달 만에 찾아왔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부모님과 대치 중인 이야기의 주인공 혜영 씨가 보였는데요. 제가 집에서 못 나가게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너무 심한데요? 어쩌다 이렇게 예. 엄마하고 야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겠다고요. 여기다 이런 거 다 막아놓고 가정폭력을 당하신 걸까요, 혹시? 그러게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 설득 끝에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앞에서 저기서 계속 새벽 내내 앞에서 주무시고 제가 뭐 밖에 나갈라 해도 못 나가게 계속 하시고 아까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저랑 이렇게 계속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한 거고. 그녀는 부모님에게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아이고. 걸까요? 주식이랑 돈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원래 유튜브 방송 이렇게 막 링크를 타고 가다 보니까 뭐 철학적인 질문이라든지 사회, 뭐 정치, 경제 뭐 너무 명쾌하게 툭툭툭툭 하시길래 신뢰가 갔어요. 되게 일리 있고 되게 똑똑하신 분이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는 혜영 씨. 부모님과의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데요. 거기 가는 거 아예 반대하시니까 아예 나오는 거를 원하시니까 당시 부모님들이 혜영 씨가 온라인 강의를 듣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랍니다. 왜 반대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영혼이나 뭐 철학이나 뭐 경제나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그 뭐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프리메이슨 이야기도 하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타 이야기도 물어보고 음모론 쪽이 그렇죠. 이게 솔깃하죠. 유튜브 영상을 이제 그때부터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20년이죠. 정확하게 4년, 5년 전에 제가 그거 예언을 했어요. 창조주님께서 예언을 만물을 했다고요, 창조하셨잖아. 그 창조한 것을 거들었고 나 또한 창조했어. 만물을. 본인이 창조를 했다고요? 전에 그 이상이고 진리 지식 또한 그 이상이야. 야, 약간 좀 내용이 이상한데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석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저예요. 예언도 하고 만물 창조요? 이상해요. 일루미나티, 뭐 로스트 차일드 가문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유태인 자본에 의해서 이 세계 전체가 다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저도. 이것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기득권, 그 소스만 아는 상황이죠. 지금 인구수를 조절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이 자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기득권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5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파동 공격도 할 수 있고 뇌신경계도 망가뜨릴 수 있고 기억을 감퇴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 5G가요? 평소 장학금 추천을 받을 정도로 똑똑하고 사교성도 좋았다는 혜영 씨. 그런데 3개월 전 바로 그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난 뒤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답니다. 아, 어떡하죠, 진짜. 아이고. 외롭다 그랬고 밤마다 잘 때마다
너무 잠자다가 막 이상한 꿈 꾼다고 그러고 그래서 갑자기 금은을 사는 거예요. 사다 모으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아이고.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온 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미국 쪽에서 항공을 돌아다니면서 화학 물질을 뿌린다고. 아이고. 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5G 중계기가 있어. 파동이 너무 높아. 그래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나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걸 알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나를 막으면 안 돼요. 나는 엄마 아빠를 버리고도 이 국민을 살리고 싶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아니 이런 내용의 강의를 누가 한 거예요? 천상지천이라는 건데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다 이런 뜻이고 국민들을 위한 세상, 이 세대를 위한 세상. 천상지천은 어떤 단체인 걸까요? 일명 K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였는데요. 네. 특이한 점은 K라는 남자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올리고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시킨답니다.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단체인가 봐요. 정말 평범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회원들은 SNS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관리되고 오프라인 종무로 이어지는 하나의 단체에 속했던 겁니다. 아니, 저런 내용 강의를 들으려고 카페에 가입한다는 게 과거에 이 단체에서 활동했었다는 사람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피해자가 되게 많거든요. 저 말고도 많긴 한데 아마 다들 꺼려 하실 거예요. 과거에도 피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언변이 아주 능해서 젊은 애들 거기 다 많이 빠지거든요. 뭐 본인이 뭐 천상의 왕이다, 본인이 뭐 메시아다 그렇게 하는 놈이에요 진짜. 메시아라고요? 메시아? 본인이? 그는 혜영 씨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 이 단체를 처음 접하게 됐다는데요. 스타트. 일루미나티 유대인과 전 세계 자본가 기득권들을 위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더군. 난 이 아이를 선택했다. 일부러 말투도 좀 저렇게 네, 하는 네. 거죠? 여러분, 저는요. 창조주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옆에 있었어요. 아, 저런 걸 믿는다고요? 어떡하지? 그리고 모든 걸 압니다. 유일하게 하늘에서 온 자는 나야. 전 세계에서 모든 정답의 진리를 아는 자 나야. 그곳에 있을 때 혁명을 되게 많이 부르짖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국민 세상을 열자. 저도 거기에 동참했거든요. 뭔가 뒤집어 엎으려기 위해서. 그래도 뭐라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빠져들었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그 단체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는데요. 되게 위험했던 게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했어요. 네? 가족 등본. 그래서 정의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 등본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했다고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가족관계도 쟤네가 파악하고 있죠. 주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을 욕보이는 행동을 한 번이라도 하는 순간 이혼은 하라고. 뭐? 여러분께서 스스로가 잘하시면 다행이지만 스스로 잘했음에도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면 단칼에 베어버리는 게 낫다고요. 너네들은 살려줄 가치가 없어. 이야. 어디서 찾아오지도 않고 방구석에 찌그러앉아고 유튜브 하나 틀고 내 강의 들으면서 구원받으려 그래? 독사들 마냥. 응? 찾아와서 들어야지 어디서 공짜로 들으려 그래? X가 접시. 아무에게나 천국의 문을 열어서 들여보내겠습니까? 하늘에서 온 건 내가 분명하고 내 모든 걸 걸고 열쇠가 나한테 있어. 강의를 들은 지 3개월 만에 이 단체에 깊이 빠졌다는 혜영 씨. 한 달 전에는 급기야 집을 나갔답니다. 영수증이 2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사먹었던 영수증. 영수증을 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해운대. 바로 그 안에 있는 커피숍이더라고요. 당시에 부모님은 생업도 포기한 채 혜영 씨를 찾으러 다녔고 부산에서 혜영 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데요. 아니 근데 어쩌다가 부산까지 내려온 거죠? 그 라는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전동카를 타고 얼른 따라 올라가 보라고 그랬더니 1층 로비에서 더 이상 외부는 차단해서 못 들어가는데 벌써 올라가 버리고 있고 그래서 경찰한테 저희 이동이라고 알려줬죠. 저희가 어떻게 수소문 해서 찾았더라고요. K를 발견한 게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경찰의 도움으로 혜영 씨를 찾은 곳은 부산에서 유명한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또 하는 게 이제 그 공부하고 밥 먹고 그 인스타그램에 올릴 그런 뭐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 배워가지고. 지금 혜영 씨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자료들을 보고 계신데요.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좀 수상해 보이는데 이게 평범한 단체 같진 않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홍보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달고 그러니까 그런 활동 진짜. 야, 저렇게. 아니 도대체 무슨 단체인 건지 진짜 궁금해요. 그러게요. 그쪽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서 이제 월세를 내서 이제 다 n분의 1씩 이렇게 해서 돈도 40만 냈어요, 원인가? 월세를? 그 정도 됐고 몇 명이나 있었는데? 그거는 노코멘트 할게요. 네, 정확한 숫자를 말하면 안 돼서. 그곳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기적으로 돈을 내기도 했었다는 혜영 씨. 도대체 이 단체의 정체는 뭘까요? 학생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 사진 보니까 그쵸? 월세 냈다는 거 보니까 합숙을 같이 했던 거 같아요. 그 신흥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세상을 구원할 어떤 큰 계획, 어떤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그들을 훈련시키고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반대를 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거를 사단이나 뭐 이렇게 뭐 귀신 막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적으로 보면은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라도 관계가 깨어져서 분리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죠.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하는데 그 피해 상황이나 뭐 규모 이런 것들을 밝힐 수가 없는 건가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좀 두려웠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사이비 같으면 오프라인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규모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온라인으로 모집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피해 규모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여곡절 끝에 혜영 씨는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경찰 불러달라고요? 지금 굉장히 귓속말로 몰래 나가면 집 아예 못 나가고 또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자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떡하지? 가족 간의 갈등의 골은 며칠째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 부모님은 어떨까요? 그때 난동 피웠 저도 막 물어뜯고 핥히고 깨물고 발에도 온게 상처도 안 하고 이렇게 저는 그런 건 괜찮은데 새벽에 나가겠다고 막 밤에 반항을 하고 막 자기는 가야 된다고 여기서 도망가 버리면 거기서 인생을 망칠 거 뻔하니까 지금 저희는 완전히 지금 여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필사적이죠. 아니, 지금 우리 자식 혹은 내 형제, 뭐 지인, 부모를 대입시켜 봐요. 어떤 심정일지. 아니 3개월 만에 어떻게 저런 황당한 단체에 빠졌다라는 게 근데 너무 안타깝네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뭐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노년층 정말 전 세대에 걸쳐서 인터넷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정말 수도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혜영 씨를 만난 다음 날. 애가 우리 어수선한 틈을 태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고 나갔어요? 결국 다시 집을 나가버렸다는 혜영 씨. 벌써 하나 다 준비해놨더니 신분증이랑 진짜. 애가 그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CCTV를 확인하러 가시나 봐요. 저 요즘 CCTV가 많으니까 CCTV 좀 확인해요. 여기 봐.
아이고. 지하로 왔네. 지하로 가. 네, 1층으로 안 가. 쫓아올까봐 서둘러서 도망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아, 어머니가 놓치셨어요. 간발의 네. 차로 맞아. 놓쳤네요. 예. 저렇게 뛰어가네요. 급한 것 같아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예. 근데 CCTV 말고 또 본 분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아까 낮에 여자애 급하게 뛰어나가는 애 없었죠? 못 봤네. CCTV 외엔 아무런 흔적도 없는 상황. 얼마나 속상하실까. 부모님은 혜영 씨를 찾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중독이라 그러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못 해내고 이랬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거기를 통해서 앓고 있다고 자기 자율적인 판단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교주의 허구성을 빨리 세상에 드러나주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교주를 이제 집중 이제 그걸 타켓으로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 사람만이 애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교주라면 아까 그 K씨 얘기하는 거죠. 유튜버 K씨. 이른 아침 혜영 씨를 찾기 위해 부산으로 향한 부모님. 이번에는 직접 그 단체와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종교단체 부딪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입이라면요. 예, 근데 딸 자식이니까. 네. 인터넷으로 아이들을 유혹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를 고소하고 부모 형제를 이간질시키고 그 사이비 교주 천상지천 교주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딸을 찾기 위해서 이 아파트에 왔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천상지천은 지금 빨리 우리 딸을 돌려놔. 아유, 떼약볕에 고생하시네요. 그래도 시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네요. 이 아파트. 아파트요? 여기는 단체로 합숙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는 거죠. 네, 이게 요즘 인터넷으로 애들을 유혹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하네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수상한 차량이 혜영 씨의 부모님에게 접근했는데요. 누구예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 동영상 속 온라인 강의를 했던 K 씨였습니다. 유튜버 K? 직접 나타났네요. 예.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모님들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모른다는데 지금 왜 자꾸 나한테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저는. 나는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 필요 어딨어요? 불화당했다면서요? 여기 와서 얘기하고 부모님하고 천상지축 교주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대고 자식을 팔았다니 그런 말을 해 누가 그런 말을 왜 임마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살고 있잖아. 아니, 지금 어른한테 뭐 하는 짓이죠, 저게? 아니 공식으로 인터뷰 요청 드렸는데 인터뷰 안 하시는 거예요? 인터뷰 안 해주실 거냐고요? 아니 취재진을 찾더니 나타나니까 도망을 가네요? 뻔하죠. 뭐 저런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하네 진짜. 아 키가 떨려가지고 아이고.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네. 아이고 이놈들 그렇게 얼마나 속이 무너지실까요? 저런 악마 같은 놈들이 있나 그래. 아니, 부모님한테 저렇게 하는 사람을 믿고 따른다고요? 천하에 몹쓸 놈들 같더라고 진짜. 굳게 마음먹었지만 막상 얼굴을 마주하자 유지했던 평정심이 무너져버린 혜영 씨의 부모님. 아니,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네. 우리 자식이라고. 아하 참. 얼마나 당혹스러우실까요, 진짜. 그때 제작진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진짜 도대체 저희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건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예, 아까 명함 받아간 사람이에요. 글로 가면 될까요? 인터뷰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그들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제작진. 뭔가 악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을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사내한 곳에서 이상한 아이가 와가지고 이상한 아이가. 나한테 배우고 싶다고 하더니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갑자기 부모가 저렇게 난리치고 스토커 같아요. 나는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K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운영 중인 단체 역시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좋은
좋은 일 하자는 취지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사 그냥 좋은 일, 포함이 뭐 할아버지 돈 걷는 그런데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고 이 복사들아 내 대답 좀 알려줄까? 뭐야 저게? 이거야. 어떻게 함께서 보내신다가 큐를 하지? 욕은 하라고 있는 거야. 2000년 전에 너네들은 이 정도로 악하지 않았어. 어떡하지? 너희들은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게 내가 죽으면 너네 죽어. 내가 하늘에서 왔다잖아. 기억이 돌아왔다고 하늘에서 뜻을 바꿔. 에? 안 해! 하지 마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셨으면 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지. 아버지가 눈물을 통곡을 흘리면서 너희들을 불러도 안 오면은 아이고 말하지. 강의 내용이 봉사활동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관계가 없어요. 봉사활동이 아닌데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혹시 연락이 오거나 한 번 없어요? 전 몰라요. 안 했어도 못해요 전 제대로. 그 아이랑 통화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으면 내가 진짜 살겠어요. 아니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에 찍혔는데 발뺌하시는 건가 봐요. 도대체 혜영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녀를 찾기 위한 부모님의 시위는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요. 지금 연락 왔어요? 네네, 지금 연락 받았어요. 제작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부모님과 함께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맞다. 괜찮은 거죠? 건강해 몸은? 보이는데. 그건 다행이에요. 옷이 나갈 때 그 옷 같은데요? 그러게요. 고생하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그동안 보호소와 찜질방을 오가며 생활했었다는 혜영 씨. 생각이 조금 뭐 변한 건 있나? 별로 변한 건 없나? 솔직히 생각은 가면 가는 것이지만 솔직히 가고 싶겠죠. 천당지천에서 완전히 너를 이제 앞으로 보고 이상한 애라고 싶다는 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나를 아예 내쫓는 건 괜찮은데 그 마지막으로 할머니 있는데 이거 진짜 만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단체에 좀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갑자기 혜영 씨가 그 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근데 진짜 제가 꼭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가 싫으실 수도 있어요. 저가 끊으시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 혹시 한 번만 바꿔주실 수 없나요? 진짜 꼭 말하고 싶은데 네? 필요 없다고. 네네. 딸의 저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 착각이 점차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이제 세뇌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무작정 빠져나와라, 이제 그만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그런 그 생활에 그런 어떤 생각이 심취했는지 그 과정을 들어봐야죠. 결국 가족 간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해요. 현재 혜영 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과연 혜영 씨와 부모님은 예전처럼 화목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동안 먹고 살이라고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말, 막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는 데까지는 저 계속 해보려고요.